연봉 1억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억대 연봉자가 10년 사이에 3배 늘었습니다. 15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봉은 올랐는데 체감은 오히려 더 빡빡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요즘 다시 등장했습니다. 8,800만 원의 벽. 2008년 이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세금 구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연봉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조가 바뀐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월급이 늘었는데 왜 더 힘든가? 숫자로 보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3배 늘었지만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직장인은 154만 6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15만 명 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52만 6천 명이었습니다. 3배가 됐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2014년에는 3.2%였습니다. 지금은 7.3%입니다. 직장인 14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한국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반대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세금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6%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최고 45%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뜁니다. 11%포인트 차이입니다. 한 구간을 넘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과 다릅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연봉 1억 원이라고 모두 같은 세율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비슷한 직장인이라면 이 구간 근처에서 체감하는 세금 변화가 생깁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2008년입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만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7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화폐가치 계산기로 2008년에 8,800만 원을 지난해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2,566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면 세율 구간이 1억 2,500만 원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17년째 8,8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증세. 세율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세금을 올린 게 아닌데 더 많이 거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구조의 결과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2016년에는 31조 원이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9.2%입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57.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양도소득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직장인 월급은 숨기거나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 입장에서 근로소득세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현장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시중 대형 은행에 다니는 41세 직장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습니다. 무주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세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고 자녀 학원비도 늘었습니다. 세금 내고 나면 대출 갚기도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직장인들의 현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늘었지만 17년째 바뀌지 않은 세금 구조 속에서 체감,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억대 연봉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브래킷 크리프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득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세율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 연봉 5천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봉이 올라 지금은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구간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물가 연동형 세율을 도입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 소득이 늘지 않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젊은 세대는 땀 흘려 일해도 자산 축적이 어렵다. 그리고 이어서 임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반영한 물가 연동형 소득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의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물가도 올랐습니다. 집값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더 벌어봤자 뭐가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금을 내기 싫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불만에서 출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투기용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줄 바엔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낫다. 이 발언이 나오자 근로소득세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논쟁이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산을 통해 버는 소득과 땀 흘려 버는 소득이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이 지점을 짚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흑수저 고소득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맥락입니다.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사람과 열심히 일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율은 바뀌지 않았지만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더 많은 직장인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됐고 이 구조가 노동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는 17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와 집값은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직장인이 연봉이 올라도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뒤집어 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가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에는 세금이 빠르게 붙습니다. 하지만 자산에서 오는 소득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을 더해서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자산을 보유하거나 물려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 인식이 퍼질수록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로의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어야 합니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여전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17년 전 세운 기준이 지금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 이 질문을 꺼내는 것 자체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하나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2009년에 150만 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17년 전 150만 원과 지금의 150만 원은 다른 무게입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이 금액도 올라가야 맞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구조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삶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결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고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고 집값은 연봉보다 더 빨리 오릅니다. 이 속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요즘 직장인들이 월급보다 자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